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종류의 병원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가기도 하고 또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죠.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잘 모르는 부분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인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은 병원의 친절한 안내자,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병원의 첫인상,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죠. 이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자세한 직업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시죠. 오기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기자입니다. 일을 즐기면 일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 코디네이터 빅데이터로 직업 도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의 장성민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성민 기자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앞으로 미래 직업 전망이 참 밝은 직업인 것 같은데 이 병원 코디네이터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 정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병원에 가면 사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나 할 정도로 굉장히 환자가 많아요. 병원 자주 가시죠? 최근 5년 사이에 많이 가셨죠? 많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감기가 좀 자주 걸려서 좀 가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가본 거는 제가 약간 이제 다쳐서 이 등뼈가 이제 약간 튀어나온 적이 있어서 그거 이제 도수 치료 받으러 최근에 네. 한번 갔었죠. 거의 한 달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무리하게 몸짱 60m 가셨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사고에 의해서 네. 등뼈가 놀라서 튀어나왔대요. 네. 놀라면 등뼈도 튀어나와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이네. 네, 어떤 일로 가보셨어요? 저는 올해 독감 걸려서 너무 심하게 앓았었는데 한 3개월 지났는데 장기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이 좀 걱정돼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제가 갔었어요. 근데 그때 조금 이제 서류 문제 때문에 조금 약간 민감한 화가 났었죠. 네. 사전에 안내를 안 해가지고 되게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아이 데리고 소아과를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소아과는 특히나 사람이 더 많은 게 아이만 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한꺼니까 그렇죠. 두당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아과 주말 같은 데 가면 진짜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그냥 1시간, 2시간은 기본이에요. 네, 한 시간. 저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좀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피부과에 갔었는데 네. 여름 되니까 확실히 피부 질환으로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는 그냥 정말 약간의 가려움증이었는데 뭐 아토피 환자들도 있고 그렇죠. 건선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비인후과는 거의 뭐 자주 가시는군요. 그게 잠 안 올 때 간지러운 게 그게 피부 질환인 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제가 심할 정도로 좀 샤워를 자주 해서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요즘에 힘들었거든요, 그때. 네, 아마 건조해서 그러실 네,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열대야 현상인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원인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누칠 주의. 네, 비누칠을 그만하라는 얘기를 여름마다 듣는데 여름마다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죠. 계속 병원을 다니고 심하지만 있거든요. 약간 벗겨지던데. 그 전에 그렇지, 이제 너무 병원에 많이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상담을 그래도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러셨어요? 좀 무섭잖아요. 갑자기 피부가 맞아요. 간지럽게 네. 혹시 여자들 아토피 민감하죠. 같은 게 아닐까 좀 무섭고 그래서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런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간단한 치료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료실 들어가기 전부터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혹시 코디네이터한테 상담 받아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한 7년 전에 한번 받아봤었고요. 최근에 아까 그 도수 치료 받을 때 아까 교수님 말인 것처럼 내가 깜짝 놀라서 뼈가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어디에 이제 부딪혀서 네. 이제 그게 놀라서 이제 튀어나왔던 부분인데 가보니까 이 명찰에 이 코디네이터라고 이렇게 딱 명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몇 층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치료받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서 이제 가시면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치료비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도 상세히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어요. 거기 가서 또 직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아니 왜냐면 여기 아파서 이제 딱 치료받는 있으시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거 하시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기존에 하셨던 이 직업과 뭐 혹시 뭐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게 또 치료를 저의 받으러. 취미죠. 좀 안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코디네이터 상담 받아보셨어요? 저는 거꾸로였던 것 같아요. 저 최근에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네. 안과를 제가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안과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줄 몰랐어. 엄청 많더라고요. 나이를 불문하고 네. 그렇게 많았는데 제가 안과 검사를 받고 나서 8번은 불려간 것 같아요. 계속 부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해달라고 확인하고 그래서 좀 약간 비효율적인 조금 업무 상태에서 저는 조금 거꾸로 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때 좀 담당한 코디네이터가 지정이 되면 되게 좋을 텐데 약간 아르바이트생도 겸해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좀 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장 기자님은 받아보셨어요? 저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교정을 제가 했거든요. 사실 이제 교정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다 보니까 결정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치아 교정? 예, 치아 교정. 아, 예. 받아가지고 그때는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이 별로 없을 때여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네. 생각해보니까 병원 코디네이터한테 상담을 제가 꽤 오래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네. 치과에서 이제 어떤 좀 좋은 부분을 설명해주고 치료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친절하게 상담을 네. 받아서 제가 그때 교정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잘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병원 코디네이터가 근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아까 저처럼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네. 누군가한테 그렇죠, 물어보기도 네네. 그렇고. 최현 씨는 뭐 어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거 의무적인 질문. 그렇죠. 너무 영혼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피부과에 다녀왔습니다. 네. 네,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은 일을 하는 곳이 대부분 병원이겠죠. 최근 병원 수익이나 의료산업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앞으로 실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약간 우리 생명 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수명이 늘어나는 이 구조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챙겨야 되지만 또 그걸 챙기기 위해서 또 다른 의무적으로 그냥 자진적으로 수술이나 아니면 관리로 들어가는 구조도 꽤 많죠. 그래서 일단 의료산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비에 이제 의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커질 수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실버 산업에 있어 가지고 장비 산업도 같이 커지고 그 장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꾸준하게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간결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는 이제 의료 쪽이 예전에 이제 어떤 병이 아파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생활 속에 이제 의료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가지고 가장 지금 발전하는 부분들이 이 의료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그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뭐 사전 진료부터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계화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좀 밝다고 보고요. 요즘에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어플이 있어서 이제 건강검진을 어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엄청난 발전을 갖고 오는 게 아마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맞물려서 발전하는 분야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기자님은요?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밝은 면이 많이 있고 단기적으로 봐도 이번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의료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선 공약이었고 네. 그쪽으로 이제 정부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원이 많은 만큼 발전도 많이 될 텐데 한 가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하고 그걸 네.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저희들이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의료산업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좀 발전을 많이 하려면 그만한 투자라든가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의료 쪽 전망은 더 밝으면 밝았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또 더 필요한 게 의료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주고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는 직업이겠죠. 자, 잠시 병원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책임지는 직업, 병원 코디네이터.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 직업으로
의료 행위를 제외한 다양한 병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인 병원 의료 관광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직업, 병원 코디네이터. 여성의 참여가 많은 직업으로 앞으로도 여성 직업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인데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과 취업 정보, 그리고 현역 병원 코디네이터와 함께하는 직업 현장의 이야기까지.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알아볼 직업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월요일은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키워드 분석, 화요일은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수요일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여성 직업인을 만나 직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사님,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사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이 한국직업사전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의료 현장에서 근무 분위기 조성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제 원내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그다음 마케팅을 기획하는 직업이다라고 좀 명시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수행 직무를 제가 5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요. 일단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 예약 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방객의 방문 목적을 파악을 하고 진로를 접수하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진의 경우 우리가 이제 초진에 관련된 설문지도 작성하게 되고요. 그다음 진로를 마칠 환자에게는 뭐 수납에 관련 부분과 그다음 처방전, 그다음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크게 많이 하는 부분이죠. 병원 분위기를 이제 연출하기 위해서 실내외의 환경들도 좀 조성을 하기도 하고요. 병원 이미지 개선 및 경영 개선을 위한 홍보 마케팅도 실시하는 이런 직무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과거와 최근의 뉴스 흐름은 어떻게 보이나요? 예,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쯤 되다 보니까 과거 뉴스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최근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기사들은 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양성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 방법 등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가장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사성 있는 기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전국 최초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된 서울시 중구가 2015년도에 밝힌 내용인데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풀을 구축해 운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이 들면서 의료관광 선점을 위한 광역단체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기사도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서울시나 인천시, 부산시, 대구, 광주, 경상북도 등이 이제 의료관광으로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병원 코디네이터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거나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적인 시선은 어떤가요? 이제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만 돼도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제일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이제 호텔리어라든가 승무원분들이 많이 진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이쁘거나 젊거나 외모로 약간 평가하는 어떤 시선이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료 지식이라든가 전문 지식을 쌓고 있는 전문 직업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어떤가요? 일단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물론 태국이나 이제 멕시코, 인도 등 국가로서의 이제 의료 관광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이제 관련된 직업들이 좀 활성화가 좀 되어져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비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비싸지만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런 부분 수술을 하는데 이 분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형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약간 특화돼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병원 코디네이터도 그 역할이 점점 커졌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실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유럽이나 북남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는 추이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다시 동남 쪽으로 가는 이런 코디네이터의 역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 국내만 보는 게 아니라 이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진출하기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병원 코디네이터도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실은 단순한 그 데스크의 어떤 상담자 역할이 아니라 병원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초기 상담자 역할로서 굉장히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스카우트하고 이직이 가장 많은 분야 중에 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수익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수익 차원에서 상당히 그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직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스카우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퍼스널 브랜드를 관리를 하시면 사실은 오히려 프리랜서 역할의 의미로서 자기의 수익률을 더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원 코디네이터 초기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 기준으로 좀 평균을 보니까 약 한 연봉이 1,800에서 2천만 원 선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월 수입으로 따지면 150에서 180만 원 정도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초기 수입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자,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월요일에 만나는 빅데이터 토크쇼에서는 선정된 직업의 관련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병원 코디네이터 관련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필요하다입니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병원 상담 키워드를 긍부정 테마로 분석했을 때 1위가 필요하다로 언급이 좀 됐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정확하게 증상을 아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가까운 이제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큰 병원을 가게 되면 보통 나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아팠을 때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보면 알지만 굉장히 구조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때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가 안내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차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비용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되어 있는지도 상담을 좀 초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병원 상담과 맞물려 가면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인식으로 좀 언급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에 참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저는 작은 병원에 계속 다닐 때 제가 받았던 진료가 실비 처리가 되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 코디네이터가 생겼어요. 그 네. 병원에. 그분이 왜 그동안 실비보험이 있는데 처리를 안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저는 이게 뭐 그냥 다 보험이 되는 진료고 이래서 안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청구하면 엄청난 혜택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갖기 전에는 사실 맞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매일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맞아. 궁금증이 생기고 또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 병원 상담 정말 필요할 텐데요. 병원에서의 상담은 다른 분야의 상담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일반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 치료, 진로 결정이라든지 직업 상담 이런 형태의 구조들이 있고 이 같은 경우 초기 상담이 이제 그에 대한 고민거리를 이제 풀어주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특히 이제 병원 상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내과나 뭐 이렇게 이제 흉부나 이렇게 형태는 조금 덜하지만 성형이나 피부 이런 네. 쪽은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소중한 몸에 메스를 약간 좀 대는 이런 구조도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른 치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아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일반 심리 치료라든지 상담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러한 병원 상담은 말 그대로 수술이라든지 치료 후에 바로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로 검증할 수 있는 임상을 근거하에 상담이 들어가는 네.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그 의료 전문 분야에 따라서 안내 위주로 좀 그 코디네이터 역할이 좀 제한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비중이 엄청나게 큰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성형하고 이제 피부과 쪽인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결과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비용하고 연결이 돼요. 어떤 코디네이터랑 상담에 따라서 같은 부위가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딜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다 하면 한 군데 할 거 세 군데 하면 얼마까지 해주겠다든가. 그래서 뭐냐면 세 군데씩. 전문성과 진정성이 좀 같이 겸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나의 어떤 인센티브 수익 구조의 한 통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자신감과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어떤 성취감을 좀 같이 느껴줄 수 있는 어떤 책임감과 진정성, 전문성이 좀 같이 결합이 돼서 병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그 고객을 더 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병원 코디네이터 중에 외국어 실력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료 관광 네, 활성화돼서 맞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의료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예전에는 없던 개념이었잖아요. 어떤 네. 건지 기사 조사해 오셨다고요? 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네네. 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입니다. 성남시에서 패션 모델 박성진 씨와 이명관 씨를 성남시 의료 관광 홍보 대사로 위촉했다라는 네네. 기사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1년간 분당 서울대병원 등 병의원 12곳과 남한산성 등 이 지역 관광지를 홍보한다라는 어떤 그런 위촉을 한 건데요. 또 하나의 기사는 인천항만공사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전기 여객선과 연계한 중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라는 기사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중국 산둥성 스타오시와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한 건데 그 팔고 있는 상품이 메디페리라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메디페리라는 상품이 뭐냐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여객선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와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어는 물론이고 그 나라 문화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의학적인 지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고객 관리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네. 그냥 상담하고 친절하게만 해주면 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고객의 대상에 따라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사후 관리까지 갈 것이냐를 좀 전문 지식을 좀 습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협상과 설득력에 관련된 지식도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첫 고객이고 첫 만남에서 대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의 능력도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협상과 설득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도 추가적으로 습득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까요? 좋고 아파서 오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고객 심리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에 따르는 클레임에 대한 좀 대처 방안이 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클레임들이 병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네. 이제 성형이나 피부과 같은 경우는 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고객 접점 서비스를 어떻게 라포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좀 구체적인 고객과의 어떤 1단계부터 단계별로의 어떤 그런 플로어가 좀 돼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그 신뢰성이라든가 또 네. 병원의 매출이라든가 또 고객의 만족도를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일단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의료 관광 많이 오는 어떤 외국인들이 늘다 보니까 타국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오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어가 가능한 병원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많이 채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타국 언어 능력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의료 지식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 현지 그 종사자분들 얘기로는 차트 정도 볼 정도의 어떤 의료 지식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지 전문적인 어떤 병원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는 이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특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지식을 좀 쌓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필요하다였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1위가 교육이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와 교육 왜 이렇게 검색어로 연결이 된 걸까요? 사실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제대로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좀 예쁘면 되고 말 좀 잘하면 되겠지라는 이런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의 전문 진료 과목이 어떤 부분들이 우리 병원의 가장 큰 강점인지도 좀 알아야 되고 병원 시스템이라든가 병원의 어떤 방향, 비전 이런 것들도 좀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의료 전문 지식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공부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는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내가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서 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을 이루어지고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언급된 걸로 보입니다. 네,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관련해서 기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성 과정, 어떤 프로그램,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코디네이터와 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코디네이터로서의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떤 기사의 양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환자로 병원을 방문하는 입장에서 병원 코디네이터에게 상담하고 싶은 것.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것만큼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식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했을 때 이제 치과 병원이었는데요. 좀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이 병원인데 거기서 의뢰가 왔었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거기 치과는 이제 교육을 시켜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고객 관리, 그다음에 클레임 처리, 아까 교수님이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이제 미소. 그러니까 행복하게 이제 보이게 하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 관련된 교육도 많이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보니까 일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감 능력에 관련된 경청 기술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개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핵심만 전달해주는 이런 경청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초기 개입 상담 기법에 관련된 이러한 교육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만 일단은 체크해서 좀 알고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저는 진료 과목에 대한 좀 전문성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비도 절감하는 방법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그런 부분도 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활용도, 그 다음에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진료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좀 세부적인 과정을 좀 알고 있는 게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좀 필수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전문 의료 지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지식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와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감기인데 내가 약을 먹니 안 먹니 뭐 이런 거 상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술하고 났을 때 결과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상담하니까 그런 질문도 많고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의료 지식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코디네이터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섣부르게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아파서 갈 때에는 뭔가 불안해서 가는 건데 그분들이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검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번 눈이 조금 안 좋아서 갔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한테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사 선생님 만나기 전에 혹시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냐고 했더니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 얘기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더 의료적인 부분은 간호사가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진료를 받아보겠다 했는데 약만 넣으면 되는 건데 괜히 그 상담받는 시간 동안 그분의 섣부른 판단으로 더
더 불안하고 긴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섣부르게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사실 보기만 해서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끔 이렇게 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진단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윤리의식이나 사명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그거 굉장히 듭니다. 필요한 게 그 의사, 특히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선별하는 걸 코디네이터의 말 한마디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의사들마다 잘하는 진료 과목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 안내하게 되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전문 의료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실제로 여쭤보면 시술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방식으로 돼서 잘 진행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선까지 하고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진료 받을 때 그렇죠. 자세히 물어봐라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그쵸. 용어 정도 네. 분류만 분류를 해야 될 것 되겠죠. 같아요. 그렇죠. 안내에 대한 기본 분류선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섣부른 결과나 판단 이런 거는 절대 금물인 것 같고 네. 어떤 기존의 어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쵸. 그것에 대한 뭐 케이스들을 좀 소개하는 네. 정도가 그럼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아예 처음에 상담을 의사랑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코디네이터가 안내해주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네네. 같아요. 예. 아침에 이제 공원이나 이런 데 산책 가면 거기서 다들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 엄청 하잖아요. 아, 허리 아픈데 어디 병원이 좋아 이러다가 결국에는 나 아는 사람이 집에서 침 놓는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 그거는 아니 어른들은 가요. 비용이 진짜 그래요. 싸니까. 아예 그렇긴 하죠.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집에서 침 놓는 데에서 막 2만 원 침 놓고 아이고, 그렇죠. 큰일 나요. 그래서 일명. 더 큰 병 생겨서 막 그럼요. 더 큰일 고생하니까 나죠. 네. 그럼 굉장히 엉켜. 네, 그래서 항상 좀 전문적인 부분은 그 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상담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네.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면서 그렇죠. 거기에 맞는 역량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교육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매너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키워드 전체 테마를 분석했을 때 7위에 매너가 언급이 좀 됐습니다. 매너, 뭐 네. 어떤 그 상담에서의 매너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유명한 말이 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네, 매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지식 관련된 교육도 상당히 왜 웃으세요? 어떤 지식 관련된 상당히 많긴 한데 사실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매너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매너 교육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병원의 첫인상을 또 좌우하는 부분들도 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응대를 하고 그 어떻게 또 리드를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제 만족도라든가 어떤 이 불안감 해소라든가 어떤 신뢰도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너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료 서비스의 그 부분으로 좀 부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병원 코디네이터 때 굉장히 중요한 네. 키워드로 언급이 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피부과에 최근에 네.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장년 여성 환자 고객이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다 이제 여성 진료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여성들이었는데 좀 젊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게 사실 뭐 어떤 의료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아닌데 자기는 굉장히 좀 연륜이 있는 원장님들이 계실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젊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었는데 사실 요즘 의료진은 병원 홈페이지나 뭐 그런 곳을 통해서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고 왔을 텐데 뭐 아예 특정 그 원장님 이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 원장님이 워낙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젊을 줄 몰랐대요. 그래서 거기 가셨어요? 아니 이미 진료를 보고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그 리셉션에서 하시는 분들이 혹시 뭐가 좀 불만족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냐 했더니 아니요 잘 봐줬대요. 근데 그럼 왜 그러시는 거냐 했더니 그냥 너무 젊은 게 불만이래요. 약간 신뢰도나 임상 네. 경험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근데 거죠. 그렇게 나름대로. 해서 거의 한 네. 10분을 그분 때문에 지체가 됐어요. 뒤에 진료. 그리고 원장님이 직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불만족한 상황이 있으면 다른 원장님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유 없이 10분을 그분 때문에 접수가 안 돼가지고 10분 동안 계속 그냥 지체가 됐었거든요. 저는 좀 감동을 했던 게 그때 그 원장도 그렇고 병원 코디네이터들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설명을 하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짜증나잖아요. 나도 아픈데. 그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양해를 이렇게 다 구해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병원에서의 매너도 중요하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뭐 병원에서 병원 네. 코디네이터들 아니면 뭐 의료진, 환자들 다 매너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제가
그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의료진과 환자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큰 대학병원이나 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좀 큰 병원 환자들이 많은 병원들 있죠.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말을 짧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안 해줘요. 뒤에 보시는 분들처럼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저 문을 잠시 열어보래요. 네. 그래서 문을 열었더만 저 다 보이시죠? 다 그냥 수술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머. 이렇게 이야기하고 수술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그때 제가 약간 좀 확 욱해가지고 이제 그럴만하네요.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애가 아파하든지 아니면 내가 아파서 물어볼 때 짧게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이런 같은 경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그거 물어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의 그러한 이제 의료진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 매너, 설명에 대한 매너. 그다음 환자 같은 경우는 응급실에서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봐요. 응급실에 야간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인턴이나 레지던트 분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응급실에. 네. 그러다 보면 가보면 이제 급하니까 또 아프니까 이제 욕설을 좀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 빨리 데리고 오라고. 저 의사입니다. 이랬더니 뭐 맞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젊은 사람이 뭘 아냐. 아, 맞아요. 이런 식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비매너로서 좀 빨리 고치셔야 되지 않냐. 그래 봅니다. 응급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왜 뭐, 생각이 나는데요. 예. 제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이렇게 새벽에 누워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사를 다 맞아서 이제 조금 의식이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집에 조금만 있으면 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굉장히 건장한 40대 정도? 그리고 팔에 온갖 문신이 가득한 누가 봐도 이렇게 좀 거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환자가 왔는데 네.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가 무섭다고 아, 거의 울다시피 해서 여기 막 피가 쪽쪽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주사가 무섭다고 안 맞고 그냥 갔어요. 귀여우시네요. 네, 갑자기 응급실 환자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났네요. 네. 혹시 또 병원에서 지켜야 될 매너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나가지고 원인을 몰라가지고 그 병원을 갔는데 왜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라서 왔다. 계속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왔다 했더니 왜 모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원인을 몰라서 왔는데 왜 그런지를 봐주셔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진료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굉장히 성의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좀 필요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중간중간에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주고 그다음 그거의 과정을 공유해줘요. 근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일반 병원에서 그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검사를 받을 건데 그건 왜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결과 부분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해서 좀 진료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거가 좀 굉장히 서로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가 좀 지킬 수 있는 매너이자 좀 바램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 특히 간호사분들한테 반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좀 나이 매너 있으신 없이. 분들이 네. 반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그분의 특성이 뭐냐면 의사 선생님께는 또 그렇게 깍듯하게 해요. 반대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가 옆에서 보다가 보면 간호사분들이 진짜 기운 빠지겠다. 같은 그렇죠.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네네. 사람으로서 자기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막 하더니 의사 선생님한테는 쩔쩔매는 그런 모습 볼 때 매너도 매너인데 무시당한 느낌이 들 수 네, 있죠. 되게 힘 빠지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의사 선생님 분들 뭐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갖춰야 될 걸 안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의료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는 한 번은 갔는데 손톱이 되게 기신 거예요. 남자분인데 막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일 정도로 그렇죠, 손톱 관리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안 돼 있고 머리도 감은 건지 안 감은 건지 모를 정도로 너저분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볼 때 좀 환자 입장에서 좀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매너를 지키지 않아서 불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보통 음식점에서는 요즘 이제 많이 없으시지만 실제로 제가 뭐
일본 같은 데만 가더라도 요즘 딱 가면 식당 가도 지토리를 그냥 그대로 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야간에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이제 술을 한잔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와 있는 곳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매너를 지키는 건 술에 관련된 이제 담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최근에 제가 좀 봤던 안 좋은 매너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저는 당일 약속 취소. 아이고. 약속을 네. 했는데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스케줄을 안 잡고 그걸 딱 했는데 당일날 약속을 취소하는데 그 태도도 좀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양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통보식 개념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약속을 당일날 취소하는 거 물론 급한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을 취소할 때 어떤 태도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하거나 불쾌한 적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우리가 예약했다 손님 입장에서도 그 못 가면 못 간다라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또 그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도 또 마음 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당일날 약속 취소하는 거 어쨌든 그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걸 지키는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약속이 취소되더라도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 네. 네. 그거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식당 예약이 됐든 병원 예약이 됐든 모든 예약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서 좀 병원에 누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자주 가던 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대충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녁 자리하고 피곤해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요금이 2배가 나온 거예요. 아 요즘도 그런 그쵸. 있어요? 저런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네. 요즘도 그런 네, 택시가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이래서 이렇다. 그러면 굉장히 비매너셨던 것 같아요. 막 뭐 그러면은 당신이 뭐 그거를 똑바로 지켜보던가 뭐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뭐 올 대로 왔는데 이렇게 됐다만 그런 식으로 우기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싸우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씌워가지고 택시 요금 문제되는 경우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의료산업, 의료관광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럼요. 하나의 매너로 네.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택시는 진짜 할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또 그쵸. 네. 아,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예전에 교대로 가자 그랬는데 조금 걸립니다. 해서 기다리고 눈을 떡 떴는데 고대로. 고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발음의 이거는 뭐냐 내가 발음의 문제가 그분이 매너가 너무 그죠? 좋았던 거 같아요. 너무 좋아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초행길이었는데 초행길인데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안 간다. 그러면 네, 네. 그럼 택시 어디서 타야 되냐 이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걸 알아서 타라는 거예요. 자꾸 모른다고 계속.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 상했던 적도 있어요. 네. 뭐 매너 때문에 불쾌한 경우도 맞아요. 있지만 네. 그 저는 반대로 경우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어떤 분이 최근에 비즈니스 미팅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뭐 이제 모든 매너가 대부분이 서양에서 들어온 매너를 많이 이제 비즈니스에 네. 갖다 쓰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잘 많아요. 그래서 뭐 명함이나 이런 거 악수를 청할 때 연장자가 아닌데 이제 남성분들이 먼저 청하면 사실 저는 조금 이제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지키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너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했는데 뭐 외국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가정교육부터 잘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좋게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매너 때문에 감동했거나 인상 깊었던 기억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쇼핑 예전에 좀 기억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이제 유모차를 이게 2개 같이 끌고 가다 보면 이제 쇼핑몰에 제가 예전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집 근처에. 그 갔는데 이 자동문이 아닌 곳이에요. 그럴 경우 이거를 참 이거 잡고 발로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좀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떤 좀 젊은 남성분이 직접 앞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계속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나갈 때까지 문을 다 잡아주고 뭐 도와드릴 거 없냐 물어보는 걸 보고 네. 저도 그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유모차를 안 끌고 가지만 항상 보면 유모차 가고 있으면 제가 문 잡아주는 네네. 좀 그분에 대한 매너를 또 이어서 또 다른 분한테 매너를 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그러니까 요즘 층간소음 문제 많잖아요. 근데 제가 늦게 이제 그 퇴근하고 집에 딱 갔는데 그 문 앞에 메모지하고 생화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자기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네네. 그래서 그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더 불편하시면 아래 전화번호를 해달라 그러더니 거기에 그 생화를 나는 이게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생화를 부착을 해서 이걸 딱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생화 한 송이와 그 내용에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떼다가 생화를 갖다 제 책상에다 붙여놨어요. 예. 근데 그거 보면서 같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매너를 지켜서 그럼요. 사람들한테 그 문마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SNS에 올린 적도 있어요. 네,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네.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노인정에서 만나신 분이 막내라고 하시는 분이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노인정에서 알게 되셨는데 그 막내 할머니 분이 네.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꼭 저희 할머니 챙겨주세요. 음식 있으면 갖다 주시고 반찬 했어요 갖다 주시고 그런 거 보면서 참 가족으로서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웃을 챙기시는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나도 좀 돌아보게 됐죠. 네, 더 네. 할머니 잘 챙겨야겠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매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번째 참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부정적인 검색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병원 코디네이터 긍정과 부정 테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1에서 10위까지 긍정과 중립만 있고 부정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되게 특이한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결과 보면요. 다양한, 좋은, 필요한, 또 우수한, 중요하다, 필요하다, 빠른, 높다, 좋다, 크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정도의 키워드들이 언급이 됐는데 부정어가 없다는 게 가장 특이한 키워드 언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위까지 넓혀봤는데도 부정 네. 검색어가 없어요. 20위까지.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사실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한두 가지라도 언급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직업평가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훨씬 더 내가 어떤 병원 코디네이터로서의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것인지도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키워드 토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직업 평가를 통해 직업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직업 전문성, 고용 안정성, 근무 여건, 창업 확장성, 직무 수행 만족도, 미래 직업 전망 6개 분야고요. 각 평가 항목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점 30점으로 최종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오 교수님 직업 전문성 평가해 주시죠. 예, 병원의 행정과 인력, 운영 구조, 관련 업무 실무 이런 것들, 그다음 병원의 비전이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경험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자기가 중부터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또 차이점도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관심이나 그거에 대한 직업에 대한 명확한 그런 직업의식이 있으면 또 누구든지 좀 접근성이 되게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직업 전문성 평가는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직업 전문성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고용 안정성 어떻게 볼까요? 일단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이런 직업명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지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병원의 첫인상.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성. 즉 병원이 이제 어찌 보면 큰 병원 1차, 2차 나눠지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기에 약간 시간제 또는 이제 파견,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프리랜서 이런 측면으로 이제 가는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성형이나 그다음 피부과, 안과, 치과 이런 특정 이 진료 과목에 의해서는 실제로는 이제 인센티브제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고용이라는 것은 이 계약관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병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좀 경우가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고용 안정성이라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성보다는 단기성으로 가긴 경우가 좀 많고 이직률도 나름대로 좀 있는 상태에서 네. 저는 고용 안정성 평가한다면 5점에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안정성 5점 만점에 3점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근무 여건은 어떻게 볼까요? 예, 근무 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병원 시설들이 잘 되어 있지만 이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근무하는 그 근무 여건은 그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뭐 예를 들면은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은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 상담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근무 여건은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무 여건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창업 확장성 어떻게 볼까요? 창업 확장성 괜찮습니다. 그 경험이 좀 많이 늘어나면요. 교육과 마케팅 전문 분야를 좀 나눠가지고 지금 병원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이라든가 병원 CS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 교육기관으로 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마케팅을 요즘에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실전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시면 병원 마케팅 쪽으로도 나중에 창업할 수 있는 전문 영역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업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직무 수행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직무 수행 만족도 다양한 업무에 어찌 보면 부분이 있지만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좀 반복적이고 좀 네. 단순한 네. 업무들이 좀 많죠. 그리고 가장 큰 직무 수행에 있어서 불만이 뭐냐면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이야기를 대상만 다르고 네.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직무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예전에 이제 누군가 그랬죠. 이 배우가 이제 100회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똑같게 100번 동안 똑같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자기는 100번 동안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관객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고객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에 대한 반복성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게 관련해서는 미수와 자기의 직분에 맞게끔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서도 좀 더 빨리 승진책이라든지 자기의 직급 이런 부분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저는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만족도 5점 만점에 4점 주셨습니다. 자, 미래 직업 전망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 미래 직업 전망 굉장히 밝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을 때 뭐 의료 관광이라든가 의료 산업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너무 특정 진료 과목에 편성이 돼 있거나 그리고 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직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들이 약간 의료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밝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전문 직업인으로 나아간다면 전망은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미래 직업 전망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만점을 받은 항목은 없네요. 총점은 30점 중에 22점이 나왔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 지금 고용 안정성이나 근무 여건 쪽에서 좀 부족한 점수 그리고 직업 전문성에서도 좀 부족한 점수가 나오고는 있지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개선이 된다면 직업 전망은 밝은 분야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 박사님 먼저 핵심 키워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공감 능력입니다. 네. 실제로 아까 좀 항상 고객 자체가 환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자기의 상태가 어떻게 발전이 되길 원하고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는지 이 부분을 가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의료진은 먼저 상담하고 그 다음에 병원 코디네이터가 움직일 수도 있고 병원 코디네이터가 먼저 상담을 하고 의료진은 갈 수는 있지만 이 후자인 경우에 병원 코디네이터에 어찌 보면 이 공감이죠. 아, 그러셨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른 환자들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렇게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즉, 이 환자의 마음과의 맞장구를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아, 이분 또 공감을 하고 있구나라는 저는 이러한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이 병원 코디네이터에 갖춰야 될 또 이게 맞는 추천 키워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적극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환자나 어떤 자기의 어떤 결핍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한 발 먼저 앞서서 그 사람을 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움직여서 좀 챙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라든가 가려운 곳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문제 해결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인 태도로 봤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배려와 책임 의식인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상대하는 대상자들이 이제 환자들이다 보니까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배려 속에서 나오는 이 작은 배려들이 굉장히 환자 입장에서는 큰 감동과 큰 치료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책임의식은 상담을 함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심코 던진 말에 개구리가 된다는 것처럼 쉽게 이렇게 뭐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네. 자,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는지 핵심 키워드 공감 능력, 적극적인 태도, 배려와 책임의식 세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업이 세분화와 함께 앞으로 더 전문적인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한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살펴볼 거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